원전은 위험한데 태양광은 안전하다. 거짓말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크란 건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시계가 중요합니다. 여기 10시죠. 10시. 10시까지는 이렇게 양쪽 다 뭐 문제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2시, 1시, 2시 이렇게 되면 파라솔을 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때도 파라솔을 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라솔이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안 하면 그게 리스크, 그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공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공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공학 설비 아니에요. 공학 설비는 공학으로 판단을 해야지. 철학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 설계는 이제 방사선 물질에 의한 환경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단계 방어와 다중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단계 방어라는 건 사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해놨다. 물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심층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방어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방벽은 여기처럼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철근 콘크리트 방벽이 맨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철판이 있고 뭐 등등 원자로가 있고 뭐 여러 방벽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에서는 열을 제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각종 계통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소형 원자로는 원자로와 경납용기 전체를 다 물 안에 수영장 안에 집어넣어서 더 안전하게 했다. 대형 원전은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나에 넣어가지고 이 자체를 물에다 담궈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 해결료는 요 장면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저장하고 있냐면 대개 발전소에서는 물 속에다 이렇게 요 까막까막한 데가 해결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에는 이렇게 바깥에 이제 꺼내서 이런 통에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스위스도 이렇게 있고,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일본도 이런 게 있고 다 있습니다. 월성 빼고 우리나라는 아직 건식 저장 설비가 없지만 이런 건식 저장 설비를 설치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해결료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서 있죠? 여기 해결료가 가득 있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죠? 이건 스위스에서 발생한 모든 해결료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 안전한 거죠. 이 저장 설비가 제대로 설계가 돼서 제대로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통을, 똑같은 통은 아닙니다. 통은 달라지지만 이런 통을 지하에 집어넣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핀란드는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장 설비를. 사용 해결료 일반인들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괜히 두려워해요. 만날 방법도 없는데 두려워해요. 사용 해결료에 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안전한 거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저 밑에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관하다가 기술이 발달하면 이 안에 좋은 원료가 또 들어있습니다. 타고 나면 연탄재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원료가 되거든요. 그거 빼서 또 쓰자 하는 게 제 주장이지만 오늘은 뭐 그냥 최종 처분하는 얘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번의 중대 사고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후쿠시마 잘 알려졌고 체르노빌도 많이 아시고 TMI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똑같이 중대 사고가 났는데 일단
노형이 달라요. 그림이 달라요. TMI는 가압경수로 체르노빌 비등형 경수. 비등이라는 말은 물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흑연 감소이고 핵무기까지 행성하는 원조. 그리고 후쿠시마는 비등형 경수고. 자, 일단 그렇게 노형이 특이하다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마일은 여기 방사선 피폭자 없습니다. 후쿠시마도 없습니다. 체르노빌 4호기가 43명 죽었습니다. 암 사망자 포함해서.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직원입니다. 직원. 소방관 직원. 일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도.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도 다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체르노빌은 왜 사망자가 나왔어요? 경납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돼 있는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물론 43명, 또 수만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는 있긴 있었는데 3cm 두께 강철 소형입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후쿠시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13,000, 16,000명, 13,000명인데 사람들이 그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도금치의 화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러면서 뭐 10,000몇 명 죽었다. 다 사실은 쓰나미로 죽었네요. 3마일 2호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하고 같은 겁니다. 앞에 걸 보시면 2호기가 사고 났는데 1호기는 2년 전까지, 이게 1978년도에 사고 난 거거든요.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정지해서 퇴역했습니다. 역발전소에 사고가 났는데,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났는데, 이쪽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계속 근무했어요. 얼마나 안전하고. 사람 안 죽죠. 우리나라 원전이 그 설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그걸 결정한 건 정말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사고 거의 안 나게 이런 문제들을 또 다 반영해서 고쳤죠. 사고 안 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원전 내에서 모든 방사선 물질이 멈춰지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 가지 또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오나가와 원전이 있죠. 진앙지로부터 오나가와 원전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123km, 이거 183km. 근데 후쿠시마는 사고가 났고, 왜?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고, 여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진 후에 그 마을이 다 물로 잠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강당으로 대피해서 3개월을 살았어요. 이 정도로 안전해요. 그럼 됐죠. 우리나라는 쓰나미 나간 게 없어요. 일본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지진이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다. 왜?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날이라고 생각하고서 지었으니까. 그것도 평상시에 나는 지진이 아니라 1만 년 전에 났던 지진까지 다 조사해서 그런 지진이 나도 괜찮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설계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이 설계 지진이에요. 보통 건물의 설계 지진은 무너지는 지진.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이 설계. 그리고 실제로 설계 지진을 초과한 지진도 3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